다람쥐 너킨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붉은 아기 다람쥐 너킨의 엉덩이에 달려있던 꼬리에 얽힌 이야기랍니다. 너킨에게는 트윙클베리라는 사촌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촌들도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그 다람쥐들은 호숫가에 있는 숲속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호수 가운데에는 섬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커다란 나무들과 키 작은 도토리 나무들이 가득했답니다. 그 중에서도 속이 텅 빈 떡갈나무에는 올빼미 브라운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도토리가 주렁주렁 열리고 밤나무가 금빛과 푸른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너킨과 트윙클베리는 다른 다람쥐들과 함께 숲속에서 우르르 몰려와 호숫가로 내려갔어요. 다람쥐들은 나뭇가지들을 모아 자그마한 뗏목을 만들고는 줄을 지어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호수 건너 부엉이 섬에 도토리를 따러 가는 것이었죠. 모두들 어깨에는 작은 주머니를, 손에는 커다란 노를 쥐고 꼬리는 돛을 단 것처럼 꼿꼿이 세운 채로 호수를 건너갔어요. 다람쥐들은 브라운 할아버지께 선물로 드릴 통통한 생쥐 3마리도 가져갔어요. 트윙클베리와 다른 아기 다람쥐들은 생쥐를 올빼미 할아버지네 문 앞 계단에 놓고는 공손하게 절하며 말했어요. 브라운 할아버지, 할아버지네 섬에서 저희가 도토리를 따갈 수 있도록 부디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너키는 다른 아기 다람쥐들과 다르게 무례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마치 잘 익은 빨간 체리가 굴러다니듯 촐랑대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뭘까요,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빨간 옷을 입은 땅딸막한 아저씨가 한 손에는 지팡이, 목구멍엔 돌멩이, 뭘까요,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런데 이 수수께끼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것이었어요. 브라운 할아버지는 너킨의 말에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자러 들어가 버렸답니다. 저녁이 되자 다람쥐들은 주머니 속에 도토리를 가득 채워서 뗏목을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자 다람쥐들은 다시 올빼미 섬으로 건너갔답니다. 이번에도 트윙클베리와 다람쥐 친구들은 토실토실한 두더지 1마리를 잡아가서 브라운 할아버지네 집 앞 돌계단에 올려놓고는 말했어요. 친절한 브라운 할아버지, 저희가 도토리를 더 따갈 수 있도록 부디 너그러이 허락해주세요. 하지만 버릇없는 아기 다람쥐 너키는 또 깡충깡충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쐐기풀로 브라운 할아버지에게 간지럼까지 태우면서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알아맞혀 보세요. 이쪽도 뾰족뾰족, 저쪽도 뾰족뾰족. 만지기만 해도 손끝이 따끔따끔 나는 누구일까요? 브라운 할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두더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저런, 할아버지가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려서 너킨이 코를 찌을 뻔했지 뭐예요. 잠시 후 떡갈나무 집 꼭대기에 있는 굴뚝에서 거무스름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났어요. 너키는 열쇠 구멍 틈으로 집 안을 들여다보며 노래를 불렀죠. 집안 가득 구멍 가득 채울 수는 있지만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람쥐들은 섬 구석구석을 다니며 도토리를 주워 주머니 속에 담았어요. 하지만 너키는 노랗고 빨간 떡갈나무 열매들을 주워 나무 굴터기에 앉아서 구슬치기를 하고 놀았죠. 그러고는 브라운 할아버지네 집 대문을 뚫어져라 쳐다봤답니다.
셋째 날이 밝자 다람쥐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다람쥐들은 브라운 할아버지께 갖다 드릴 송사리 7마리를 잡았답니다. 그러고는 뗏목을 타고 호수를 건너가 올빼미 섬에 있는 구부러진 밤나무 밑에서 내렸어요. 트윙클베리와 6명의 아기 다람쥐들은 송사리를 한 마리씩 손에 들고 걸어갔어요. 그러나 예의를 모르는 말광량이 너키는 빈손으로 맨 앞에 뛰어가며 노래를 불렀답니다. 사막에서 만난 사나이가 물었어요. 바다에서는 딸기가 얼마나 자라죠? 나는 이렇게 멋지게 대답했어요. 숲속에서 붉은 정어가 자라는 만큼이지요. 그러나 브라운 할아버지는 수수께끼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너킨이 답을 다 말해주었는데도 말이죠. 넷째 날이 되었어요. 다람쥐들은 브라운 할아버지를 위해 오동통한 딱정벌레 6마리를 준비했답니다. 브라운 할아버지에게는 쫄깃쫄깃한 딱정벌레야말로 과일 케이크에 들어있는 건포도만큼이나 맛있는 음식이었으니까요. 다람쥐들은 딱정벌레를 하나하나 나뭇잎으로 정성껏 싸고 뾰족한 솔잎으로 찔러 묶었답니다. 그러나 너키는 여전히 무례하게 노래를 불러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알아맞혀 보세요. 밀가루 왕국의 왕자님과 과일 왕국의 공주님이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리던 날 결혼식을 올렸대요. 예쁘게 리본 달고 상자 속에 들어있는 나는 누구일까요? 맞추시면 제가 반지를 드리지요. 사실 너킨에게는 브라운 할아버지께 드릴 반지가 없었어요. 어리석은 너킨이 거짓말을 하고 만 거죠. 다람쥐들은 나무 위를 부지런히 오르내리며 도토리를 모았어요. 하지만 너키는 찔레 덤불 속에서 울새의 방석을 꺼내 뾰족한 솔잎을 가득 꽂아 놓았답니다. 다섯째 날, 다람쥐들은 선물로 벌꿀을 가져왔어요. 벌꿀이 어찌나 달콤하고 끈적거렸는지 다람쥐들은 돌계단 위에 벌꿀을 내려놓고는 손가락에 묻은 꿀을 핥아 먹었답니다. 그 벌꿀은 산꼭대기 제일 위에 있는 호박벌의 집에서 훔쳐온 것이었어요. 너키는 또다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윙윙윙 알아맞혀 보세요. 깊고 깊은 산속에 우리만큼 어여쁜 곤충은 어디에도 없답니다. 등에도 배에도 샛노란 줄무늬를 뽐낼 수 있으니 이 깊고 깊은 산속에 우리만큼 어여쁜 곤충은 어디에도 없지요. 브라운 할아버지는 너킨의 무례함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부라렸어요. 그러고는 벌꿀을 먹어 치워버렸답니다. 다람쥐들은 도토리를 주워 주머니에 담았어요. 하지만 너키는 커다랗고 평평한 바위 위에 앉아서 사과와 솔방울로 볼링을 치며 놀았답니다. 드디어 6째 날이 되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죠. 다람쥐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토리를 따가기 위해 올빼미 섬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갓 낳은 달걀을 작별 선물로 준비해서 작은 밀집 바구니에 놓고 조심조심 브라운 할아버지 댁까지 걸음을 옮겼답니다. 그런데 너키는 아니나 다를까 앞장서 가면서 깔깔대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땅딸보가 강물에 풍덩 빠졌대요. 하얀 망토를 목에 두르고 풍덩 빠졌대요. 많고 많은 의사와 천하장사도 땅딸보를 구할 수가 없었대요. 브라운 할아버지는 달걀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잠시 한쪽 눈을 떠서 힐끔 쳐다보고는 다시 눈을 감았답니다. 그러고는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너키는 더욱더 버릇없게 촐랑댔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알아맞혀 보세요. 살금살금 슬금슬금 문틈새로 도둑처럼 들어오지만 용감한 장군도 재빠른 말들도 나를 막아낼 순 없죠. 살금살금 슬금슬금 나는 누구일까요? 럭키는 마치 햇살이 일렁이듯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하지만 브라운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럭키는 또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바람 장군이 몰려와요. 호되게 꾸짖으며 불어와요. 럭키는 휘잉 하고 바람 같은 소리를 냈답니다. 그러고는 글쎄 브라운 할아버지 머리를 향해 힘껏 뛰어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브라운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허둥대다가 꽥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른 다람쥐들은 모두 덤불 속으로 허겁지겁 달아났답니다. 잠시 후 다람쥐들은 살금살금 돌아와 나무 뒤에서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어요. 그런데 브라운 할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눈을 지그시 감고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문 앞 돌계단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입고 있는 조끼 주머니 안으로 아기 다람쥐 너킨이 보였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너키는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걸까요? 브라운 할아버지는 너킨을 손에 쥐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너킨의 털을 박박 밀어버릴 생각으로 너킨의 꼬리를 대롱대롱 매달았답니다. 하지만 너킨이 마구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그만 꼬리가 뚝 끊어져 버리고 말았지 뭐예요. 가까스로 풀려난 너키는 층계참으로 주랭랑을 쳐서는 다락방 창문으로 겨우겨우 빠져나왔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너키는 수수께끼 이야기만 들어도 나뭇가지를 마구 던지고 으르렁대면서 불같이 화를 낸답니다.